저 신랑 박태준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2025년 3월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가디건을 입은 33세 여성 서진이 6세 쌍둥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은 신랑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창백한 얼굴,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취소한다. 신부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꿈같던 결혼식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체면을 생명보다 중시하던 한 노인이 마주하게 될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새벽 5시 반, 한영숙은 평소와 다르게 반찬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68년을 살아온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볼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탄력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해.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금비녀를 머리에 꽂으니 그나마 격식이 갖춰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앞치마 차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영숙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박진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안의 체면이 걸린 날이야. 쓸데없는 말은 삼가고 격식에 어긋나는 일 없도록 해. 영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국에게는 항상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사랑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았습니다. 아들 박태준의 결혼식이었으니까 진국도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게도 슬슬 접고 얘들 행복만 보면 되겠지. 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5세가 된 태준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신부 이서윤은 32세. 학원가에서 유명한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영숙에게는 과분한 며느리 같았지만 태준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며느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국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늦으면 안 되지. 말이 짧았습니다. 평소 진국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면서 점점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강남의 웨딩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회자가 리허설 멘트를 연습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웨딩홀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평생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오늘부터. 영숙은 속으로 인사말을 되뇌었습니다. 하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둬야 했습니다. 진국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기세를 풍겼습니다. 역시 오랜 직장 생활의 내공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박태준, 이서윤 결혼식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들이시군요.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영숙은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런 것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턱시도 차림이 제법 근사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하게 됐나 싶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아들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당연하지. 오늘 주인공 아버지인데. 진국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찍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영숙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진국은 익숙한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아드님 두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도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밝은 표정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 서윤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야. 서윤이가 더 예쁘다. 영숙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났던 서윤이지만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격도 착하고 태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영숙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뚝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카디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 30세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진의 양손에 꼭 잡힌 아이들이었습니다. 6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한결과 하늘이. 영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매, 입술선, 코끝까지 모든 게 태준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하늘이의 입술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태준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들이 5살이었을 때 그 똑같은 입술로 웃던 모습이 부인할 수 없는 닮음이었습니다. 태준. 영숙이 한 발 내딛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이 뒤집히는 듯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신부 서윤과 양가 친척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영숙을 향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서진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아빠 신랑 박태준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진국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체불명의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다니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짓이지, 지금? 진국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가까스로 몸을 가눴습니다. 아직도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겠어요? 진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습니다. 하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체면이 깎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소연회실로 안내해 주세요. 직원이 일행을 패백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영숙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패백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국의 시선이 서진과 아이들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부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태준의 아이들일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닮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자신의 양옆에 앉혔습니다. 한결과 하늘은 낯선 어른들 앞에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이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가끔 기침을 했고 입술색이 희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진의 가방에서 약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태준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의 일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의 헤어짐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방 안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진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말해. 너는 누구고 저 아이들은 왜 데려왔지? 서진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진입니다. 태준 씨와 예전의 사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국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가 왜 여기에? 어떻게 찾아온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결이, 하늘이, 제 아이들이에요. 서진의 말이 떨어지자 정적이 흘렸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태준을 닮았습니다. 특히 한결이의 눈매와 하늘이의 입술선이 어렸을 때 태준과 똑같았습니다. 진국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국의 낮은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내 아이, 내 아들과 무슨 상관이지? 서진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결과 하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태준 씨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영숙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입술을 틀어쥐었습니다. 손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이런 상황에 대한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쁘면서도 당황스럽고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감싸주며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진국이 비웃듯 코끝을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몰랐다. 그러니 내가 거짓을 꾸며온 거겠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에요. 서진의 가방에서 흰 약봉투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또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겨드랑이에 기대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지금까지 숨겼어?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를 기억하세요? 가문에 채면 운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받았어요. 진국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지킬 게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멀리 가서 혼자 키웠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진국 씨, 지금은. 하지만 진국은 이미 분노의 고삐를 놓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협박을. 이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하고 온 거면 당장 나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엄마를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한결이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당장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꼭 한번 보자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태준이 흔들리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이야? 정말로? 그 순간 쌍둥이가 동시에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그리운 눈빛이었습니다. 말 대신 닮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우리 아빠야? 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체온이 높아 보였습니다. 영숙이 하늘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얘가 아픈 거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아파요. 병원에 가봐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열도 자주 나고 기침도 계속해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국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혼식이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이는 어떻게 하지? 하객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바로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측에서 상황을 문의하셔서 곧 식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신랑 신부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이어 신부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식시간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예요? 서윤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진과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준과의 닮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대충 상황이 짐작됐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분들이, 설마. 태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패백실 밖에서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신랑 신부가 어디 간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걸음소리였습니다. 복도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신부 아버지 이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냉철한 눈빛으로 방안을 스캔했습니다. 쌍둥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회장은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방안의 긴장된 분위기, 태준의 당황한 모습, 서윤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업인다운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이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회장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한결과 하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진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오해입니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태준과의 닮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입술선이 태준과 똑같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거짓말을 수없이 봐온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들이쳤습니다. 패백실 문틈으로 카메라 렌즈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 아이들은 누구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하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웨딩홀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음성이 낮아졌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업인다운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신랑 박태준 군, 사실 여부를 밝히시오.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인해야 할까? 서윤을 바라보다가 서진과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두 시선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생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장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지금 이 자리의 진실은 하나다. 내 딸 앞에서 숨기고 있던 과거가 나타났다. 이 회장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기업인답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하얀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윤을 향해 입을 열었다가 다시 서진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오늘 결혼은 태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차마 결혼을 취소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였습니다. 여기서 더듬거릴 필요 없다. 이 결혼 취소한다. 이 회장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패백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밖에서 플래시가 수없이 터졌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탄식과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저 아이들 때문인가? 신랑에게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거야? 영숙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평생 꿈꿔왔던 아들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진국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치마를 부여잡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져볼에 검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서윤아. 태준이 서윤을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가자, 서윤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준비한 성대한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다니. 평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했는데. 패백실 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결혼식 취소 이유가 뭡니까? 저 아이들은 정말 신랑의 자녀입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신부 측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짝이던 성대한 조명 아래 종소리만큼 맑아야 할 예식장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웨딩홀 곳곳에서 하객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행진곡 대신 혼란의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메인홀에서는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행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다면서? 신랑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데? 쌍둥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아이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아픈 아이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아픈 거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약도 계속 먹고 있어요. 영숙이 일어나서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체면보다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 상태로는 안 돼. 진국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망쳤지만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웨딩홀 경비원들이 나서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하객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이 계속 번쩍였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숙이 서진과 아이들을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웨딩홀 앞 주차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며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은 건 서로의 상처뿐이었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매섭게 뺨을 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은 코트를 더 꽉 여미며 하늘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진국은 태준을 향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태준이 맞받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그 한마디로 다 끝나? 너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아? 진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웨딩홀에서 나온 하객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더 큰 소동을 일으킬까봐 걱정됐습니다. 여보, 지금은 당신은 조용히 해. 진국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영숙이 움찔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화난 남편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간 한결이 놀라 움찔했습니다. 큰 소리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재채기를 했습니다. 입술이 더욱 휘어졌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아이들 머리를 감쌌습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나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만에 태준을 만났지만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같이 가. 나도 이야기 들을 권리가 있어. 아이들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진국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찍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한 발짝도 같이 못 가. 그때 영숙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를 보세요. 저 입술색. 숨 넘어가는 소리 들어요?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하늘이가 요즘 자주 피가 나요.
멍도 잘 들고 오늘도 약 먹고 왔어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은 검사 예약만 잡아둔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진국의 얼굴이 잠깐 흔들리더니 다시 굳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픈 아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답은 변하지 않아. 오늘은 끝이야. 주차장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웨딩홀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며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취소된 거야? 저 아이들이 신랑에 숨겨진 자녀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신부는 어떻게 된 거야? 기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들이밀며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나서서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늘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태준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진국이 막았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더 큰 소동이 날 거야. 그날 밤 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진국은 거실에서 술잔을 연달아 비웠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부엌에서 물만 끓였습니다. 찻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자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특히 아픈 하늘이가 걱정됐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검사부터 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인지 확인도 하고 아이 상태도 봐야 해요. 진국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폰 진동만 길게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 결혼식 파투 기사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회장 결혼식 당일 충격 취소, 신랑에게 숨겨진 쌍둥이 자녀 등장, 웨딩홀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신부 측 결혼 즉시 취소 선언. 기사마다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진과 아이들의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국이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겠습니까? 문득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다만, 아이들은 꼭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걱정하는 서윤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특히 하늘이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이들을 걱정해 주다니.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에 데려갈게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하늘이 치료도 받게 할게요. 진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갰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모른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진국과 태준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만 그 사이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반찬 가게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신의 아들 결혼식에서 큰일 났다던데. 숨겨진 아이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쌍둥이라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생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뒷담화의 소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하늘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계속 났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혈액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날 밤 서진은 병실에서 하늘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한결이가 엄마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괜찮아질까? 서진이 한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버거운데 이런 큰 병까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보호자 명단에 내 이름도 있더라. 태준이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7년 동안 모르고 지낸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혈액 질환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7년 동안 몰랐던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니.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부담할게.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니야.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오며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니까. 비록 늦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서윤과의 결혼은 물거품이 됐지만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체열실 앞 복도에는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한결과 하늘은 작은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줄 테니까 괜찮아. 하늘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태준도 소매를 걷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였습니다. 아빠도 같이 하는 거야? 한결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응, 아빠도 같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직 어색했지만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한결이는 금방 마음을 열었지만 하늘이는 아파서 그런지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몰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진국 몰래였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자들이 걱정됐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진과 함께 상담실에 앉아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부자일치, 명확한 결과였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두 손으로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모르고 지낸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검사 당일 하늘이는 고열과 코피를 반복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화혈액 종양과 의사가 빠르게 차트에 소견을 적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고 혈소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골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정밀 검사 더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추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골수 검사, 염색체 검사, 각종 혈액 수치 검사까지. 하늘이는 작은 몸으로 여러 검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최종 진단명이 내려졌습니다. 의사가 상담실에서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서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명도 생소했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서 불안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약물 치료로 버티는 방법도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상태가 심각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가족 간 HLA 적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HLA라는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백 혈구황원이라고 하는데 장기 이식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형제간 검사를 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일란성처럼 닮았지만
HLA는 종종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결은 완전 불일치였습니다. 다음은 아버지인 태준의 차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50% 확률로 반일치가 나옵니다. 검사 결과 태준은 반일치였습니다. 하플로 이식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B형 간염 과거 감염 흔적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공여 부적합 판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지만 이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태준마저 안 된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 아이를 살릴 수도 없다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수은행에서 타인 공여자를 찾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떨까요? 할아버지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모도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순간 서진과 태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국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국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냉전 상태였지만 이건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진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하는데. 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국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염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그때 진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태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검사를 받아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진국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 순간 태준과 서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영숙도 남편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평소 고집이 센 진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다음 날 진국은 태준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진국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를 고려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놀란 결과였습니다. 조부 하플로 적합, 공여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 중이시지만 전신 상태는 양호합니다. 의사가 신중히 덧붙였습니다. 고령자의 이식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고령 공여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지만 말초열 조혈모세포 채집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칠간 성장인자 주사를 맞은 후 채집실에서 성분 채집으로 모세포를 뽑아냅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국에게 모였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 하면 되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만 주사 맞는 동안 몸살 기운이나 뼈마디 통증이 올 수 있고 빈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며칠간은 힘드실 거예요.
영숙이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진국이 처음으로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며느리를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해야지. 진국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체면으로 세워온 산보다 눈앞의 작은 생명이 더 무거웠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의사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성장인자 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간 맞으신 후 채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원은 필요 없고 외래로 오시면 됩니다. 진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한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언제든 시작하십시오. 그날 밤 집에서 영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진국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도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내 손자니까. 진국이 처음으로 손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혈육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국의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69세에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성장인자 주사 첫째 날, 진국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원 주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동안 진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온 진국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진국은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진국은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허리와 골반이 쑤신다며 말없이 파스 냄새를 풍겼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진국은 처음으로 소파 팔걸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늙었나 보군. 진국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꼬박꼬박 갔습니다. 주사를 맞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몸살 기운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평소 새벽에 일어나던 진국이 늦잠을 잤습니다. 영숙이 깨우러 갔을 때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병원에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니다. 의사가 그럴 수 있다고 했어. 진국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갔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주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진국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영숙이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지. 진국의 의지는 여전히 굳었습니다. 손자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채집일이 왔습니다. 채집실 앞에 선 진국의 모습이 5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중도 줄었고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에 사과가 왜 필요해?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덧붙였습니다. 진국 자신도 놀란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틀렸다. 체면 지킨답시고 사람을 놓칠 뻔했지. 69년을 살면서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진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결이와 하늘이는 투명문 밖 의자에서 졸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국이 그 시선을 보고 처음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손자들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금방 다녀오마. 채집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국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손목에 굵은 바늘을 꽂았습니다. 체열침이 들어가자 기계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혈액이 기계로 들어가서 조혈모세포만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났습니다.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진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9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편 서진은 복도 끝 창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태준과 헤어진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숙이 곁에 섰습니다.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야. 살아남았고 이제는 함께 버티자. 영숙의 말에 서진이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7년 전에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채집실 안에서는 진국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진국은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절반 지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태준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미안했습니다. 한결이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태준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시간 반 후 채집이 끝났습니다. 진국은 피곤한 듯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군. 강한 척하는 말이었지만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5일간의 주사와 긴 채집 과정이 69세 몸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좋은 양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식 준비 들어갈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채집실에서 나온 진국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령자의 조혈모세포 채집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의 이식 차례였습니다. 하늘이는 보호자들의 손을 잡고 이식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관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식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순간 진국은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단 말은 내가 해야지. 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식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이의 몸이 할아버지의 조혈모세포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이가 잘 회복해야지. 진국은 여전히 하늘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진국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당연한 일이야. 진국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도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 아이가 잘 회복되길 기다리자. 가족들이 이식실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진국의 조혈모세포가 하늘이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진국은 휠체어에 앉아 이식실을 바라봤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식 후 첫 주는 지독했습니다. 하늘이는 무균실에서 고열과 구토, 피부 발진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은 몸이 할아버지의 조혈모세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하루 2번 병실에 들어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표정이 항상 진지했습니다. 거부 반응, 현재 경미합니다.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식 후 첫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태준과 서진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7년 전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진국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하늘이가 걱정됐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태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많았나 봐.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어렸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태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7년 전의 일들을 다시 돌아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20일째가 되는 날 의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온 표정이 밝았습니다. 호중구가 올랐어요. 생착이 시작됐습니다. 생착?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하늘이의 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준이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내 식구와 영숙, 진국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사뿐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도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진은 오래 망설인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태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7년 만에 듣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러고 싶었어. 영숙이 손뼉을 가볍게 쳤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길이지. 진국은 입을 한번 굳게 다물었다가 풀었습니다. 평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며칠 후 병문안을 온 낯익은 얼굴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신부였던 서윤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이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많이 괜찮아졌네. 서진이 일어나 고개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사세요. 아이들과 저는 제 길을 갈게요. 태준 오빠도 행복하세요. 서윤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을 바라보는 눈빛도 편안했습니다. 진국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서윤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손자를 구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질 무렵 하늘이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진료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정기검진은 계속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정말 잘 회복됐어요.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한결이가 동생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좋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태준과 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병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기로 했어. 태준의 말에 한결과 하늘이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응.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야. 서진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7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진짜 며느리네. 진국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서진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한정식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웅장한 웨딩홀 대신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번쩍이는 샴페인 잔 대신 따끈한 미역국과 흰쌀밥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장 조림도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진국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술 대신 물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늦었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어른들을 위해 진심이 통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늘이가 아직 조금 창백했지만 웃음을 보였습니다. 한결이는 부모님이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서진과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의 공백을 메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숙이 반찬을 하나씩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진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추구해왔던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태준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해볼게요. 좀 더 큰 집으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방도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싶어.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영숙의 제안이었습니다.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서진이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었습니다. 진국이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라. 할아버지가 힘들게 준 거야. 하늘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피가 제 몸에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만큼 건강하게 자라야 해. 진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을 구하러 가는 길에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진의 대답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7년의 시간이 두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네 식구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한결이가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진국과 영숙도 도왔습니다. 큰 짐은 많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예쁘게 꾸며줘야지. 영숙이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태준과 서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러게.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진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아이들을 혼자 키워줘서.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토요일 영숙이 특별히 잔치국수를 끓였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걸 축하하는 날이야. 영숙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은 기념일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진국이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아빠 엄마도 다시 함께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늘이의 말에 진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사랑.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되찾은 생명. 그리고 체면보다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하늘이는 마당에서 물총을 들고 뛰었습니다. 한결은 그 옆에서 킥보드를 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진국은 모자에 그늘을 깊게 내리고 잔디 끝에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자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병원 안 가도 돼? 하늘이가 물총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은 가야지. 진국이 으름장을 놓는 척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밥도 잘 먹고 일찍 자고. 네. 하늘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혈모세포가 만든 새로운 생명력이 온몸에 넘쳐났습니다. 영숙은 주방에서 열무김치를 꺼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오는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냉국수도 만들고 수박도 준비해뒀습니다. 태주는 저녁마다 반찬 가게를 도와 포장을 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와서 어머니를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 공부를 봐주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둘은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화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만 조용히 마쳤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 일상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보다 견고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지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영숙이 보내준 김치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나 됐어? 한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태준이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생일도 있는 거네.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이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래, 가족 생일도 챙겨야지. 서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병원 정기검진 날이 왔습니다. 6개월마다 받는 중요한 검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치 좋습니다. 학교 생활도 문제 없겠어요. 하늘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튼튼해요? 응. 그리고 내 몸엔 할아버지 힘이 조금 섞여 있어. 그래서 더 든든하지. 복도를 나오며 하늘이는 한결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피 안에 할아버지 있어. 진국이 머쓱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니 말 잘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갑자기 진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무서웠는데 감사해요. 진국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평생 지켜온 체면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고맙다. 나한테 기회를 줘서.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영숙이 미역국을 더 놓고 서진이 계란을 까고 태준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진국이 천천히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체면은 그 다음이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스쳤습니다. 가을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에 비친 서로의 얼굴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무너졌던 결혼식 대신 오늘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책임지는 진짜 가족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모여서 밥 먹자. 내후년에도. 하늘이가 거들었습니다. 계속 그러자.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진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축구도 하고 수영도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이 문득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아. 정말 그래. 서진이 동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진국이 창밖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다워진 것 같아요. 진국이 씩 웃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숙제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의사가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진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자가 이런 꿈을 갖다니.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공부해라. 한결이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기뻐. 진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서진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진국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라.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이들이 큰 절을 했습니다. 예쁜 모습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영숙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저도 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편해요. 진국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가족이 따로 있나? 마음이지.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하다. 영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요. 서진이 동감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가족을 위한 당연한 일이었어. 진국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늘이가 진국의 무릎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진국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헤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졌던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리를 깨달은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겉모습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가지만 확실히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